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2월이 다 가고 있죠. 다음 주가 지나면 3월이에요. 3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쉬게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개학하죠. 이제 제 아들도 지금 개학 때문에 뭐 바쁘던데 사실 뭐 바쁘지는 않더라고요. 예.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그 공부를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욕심은 사실 뭐 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야, 이거 혹시 천재가 나온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어렸을 때도 이거 뭔가 좀 그래 공부도 잘할 것 같고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편하게 먹다 보니까 역시 뭐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부모들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원도 많이 보내고 또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학교 올라가서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3이 되면서 공부를 조금씩 하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최근에 또 기타를 하나 선물로 받아서 기타를 혼자서 또 연습을 하더라고요. 전에 6개월 정도, 1년 정도 기타 학원을 보냈었는데 당시에는 뭐 그렇게 갔다 와서 연습도 안 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혼자서 또 스스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죠. 잘 될 거라고 믿고요.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월 초 이때가 졸업 시즌 아닙니까? 졸업하면은 또 음식점 이때가 또 시즌이죠. 장사도 졸업 시즌, 그리고 연말 졸업 시즌, 또 뭐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게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직원들을 월급을 줄 만한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합니다. 직장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직장인들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의 텍사스 쪽에다가 뉴스라기보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텍사스 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19조 정도, 그 정도 들여서 뭐 짓는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큰일이죠. 그동안 그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중국, 뭐 베트남,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진출을 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진출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흐름이고요. 사실 그 생산기지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옮기는 것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또 뭐 그런 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쪽에 많이 지었죠. LG화학 그래서 뭐 기술 유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도체 전자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안타깝다는 거죠. 국내에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사람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요. 일자리가 늘었다. 대부분 일자리들이 일용직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공근로나 이쪽이 많이 늘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자, 그 외국에서 한국의 그 어떤 흐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이 희망인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대한민국 지금 어린 학생들의 1순위 장래 희망이 거의 뭐 공무원이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상당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희망이라는 거예요. 뭔가 꿈을 갖고, 야, 정말 그 나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뭐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뭐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 예, 그리고 또 뭐 법조계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기업들, 우선 안정적인 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공무원 쪽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이 취직하기가 힘들 때 창업을 하고 그런 현실이라서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래의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지금 기업들이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경기가 우선 안 좋고요.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2018년, 19년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 좋아요. 그 이전부터 안 좋았었어요. 흐름 자체가. 중국이 이미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국을 넘어선 지 오래죠.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위기를 뺏겼었고요. 이제 전자 쪽이, 반도체 이쪽이 남아 있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죠. 기존의 어떤 경쟁 기업들,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서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트럼프가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바람에 중국이 좀 늦어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 반도체 쪽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다시 감옥에 들어갔죠. 실형을 다시 선고받고 다시 수감이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뭐 경기의 흐름이 워낙 좋아서 기업의 수장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즉각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일전에 수감이 돼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뭐 과거에도 여러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부족해서 결국은 경쟁 그룹이라든지 이쪽에 뒤처졌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시기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삼성의 직원들조차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절실하지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자,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조직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태해지고 도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요. 이런 그 혼란을 틈타서 경쟁 기업들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기업이 삼성이 하나의 일개 기업이지만은 삼성이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어떤 반객 그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또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40% 정도의 영향력을 끼쳐요.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요. 삼성이 실제로 미국 쪽에 어떤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의미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지금 삼성이 뭐 한국에 반도체 그 공장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뭘 의미할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뭐 2월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은 좀 워밍업 하는 그런 달이었어요. 사실 1월에도 좀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실 1월에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히 수익 내고 종목들 적당히 하려고 그랬으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좀 크게 수익을 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수익이 안 났던 그런 상황인데요. 2월은 뭐 1월보다는 확실히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뭐 3월, 4월 쭉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4월 이때는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대충 매매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적절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의 어떤 격차, 개인들의 격차가 확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역시 그 3, 4월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4월은 결과가 괜찮을 것으로 분명히 또 생각을 합니다. 뭐 2월도 괜찮은 흐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유지를 해가지고 뭐 3, 4월에 좀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가 이게 나오네요.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2020년에 526%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은 10.9%로 출발을 했습니다. 2월이 조금 더 낮고요. 자, 1월에는 초반에 좋았는데 욕심내다 보니까 후반에 좀 짧게 손절한 종목들이 나왔어요. 지난주 시장 점검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소폭 상승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수요일까지만 거래를 하고 뭐 설 연휴가 있었는데요. 3,100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더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반등 후에 조정 받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상했던 흐름이다.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조정을 받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3천선 이탈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그래요. 지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고점에서 계속 머물면서 계속 가지 않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거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은 좀 고점에서 횡보하는 이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강세장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자, 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는 대형주의 흐름대로 그대로 갔었던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예요. 중형주,
소형주, 중소형주가 그나마 살렸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만 보면은 지수가 빠졌어야 되는데 코스닥도 결국은 버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괜찮아서 코스닥은 좀 버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버텼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도 괜찮았어요. 삼성전자가 괜찮게 버텼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뭐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나마 좀 전반적으로 괜찮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대형주,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움직여야 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기 어렵다. 이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약해요. 코스피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대형주 훨씬 약하죠. 원래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다른 대형주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반짝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를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그냥 쭉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예 내려가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좀 덤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는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안 가고 하락하면은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거든요. 미련 갖고 계속 버티다가 손실이 커질 수가 있고요. 가면은 다시 개인들이 그래 맞아 삼성전자 또 계속 가지 결국은 다시 가는구나 하면서 달려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제가 보는 그 견지에서는 삼성전자는 흐름은 이제 그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흐름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혹시라도 나오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리해서 덤빌 필요 없고요. 다른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무리해서 덤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단기 매매 정도나 가능한 그런 차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뭐 수급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중장기적으로 가는 흐름은 좀 어렵죠. 단기에 반등 충분히 나왔고요. 역사상 최고가 근처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이 괜찮았어요. 미국 시장은 괜찮습니다. 최근에도 괜찮고,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다 괜찮죠. 한국보다 훨씬 강해요. 한국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더 강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고점 최근에 뚫었지 않습니까? 한국은 1월 11일이 고점이에요.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 시장 최근이 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훨씬 강해요. 미국이 강한데 한국은 못 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훨씬 약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요. 한국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미국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한 번 정도 반짝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장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결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결과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여봐야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좁은 박스권 이 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 보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다음 주에는 나쁘지 않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은 개별주 장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은 특징주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삼성출판사 이슈로 움직였었죠. 이게 뭐 아기상호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건 꾸준히 관찰하시고요. 역시 저점에서는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하다. 이슈로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주면 한 번 정도 단기로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해서 가져가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라 SG입니다. 자, 이거 차트가 재밌죠? 급등 후에 조정. 자, 이거 이재명 테마죠. 이 종목은 밀리지 않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은 해요. 그래서 저점 확인하고 한번 접근해 보자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 봤고요. 어쨌든 뭐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정도로 보시고 파생은
뭐 위아래 걸리면은 좀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정도. 더 밀린다 봤을 때는 뭐 3천선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박스권을 두고 일봉상으로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단타는 항상 가능합니다. 과매수나 과매도 나왔을 때. 반대쪽으로 하생을 진입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었던 게 쿠팡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좀 아쉬워요. 그 중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은 대형 포장, 가격 메리트는 괜찮아요. 저점 확인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가격 메리트가 괜찮죠. 자, 일단 저도 이번 주에 이 쿠팡 관련주를 하나 추천을 했고요. 다음 주에 또 하나 추천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추천을 또 추가로 했는데 안 잡혔어요. 그리고 개별주들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인 테마도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요. 테마주, 잘 움직이는 테마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주들 좀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 테마는 이제 길게 보는 거니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2월이 거의 끝나가고요. 3월, 4월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개별주 장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아직까지 나쁘지 않을 때 잘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 4월에 자신감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 1, 2월에 수익을 이렇게 크게 많이 내드린 게 없었기 때문에 3, 4월에 좀 크게 수익을 내드리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제가 좀 묵직하게 끌고 가는 그런 편인데 좀 우리가 또 흔히 좀 얍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자주 매매를 하더라도 치고 빠지고 하면서 좀 최대한 수익을 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 4월이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백신 관련해 가지고도 시끄러운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백신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막 그러는데,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좀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또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흐름을 다시 짜올 수 있게 빨리 좀 뭔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신이 빨리 맞아야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워요. 어떤 분들은 모더나 화이자 나오면 맞을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절대 안 맞는다, 순서가 밀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좀 국민들이 그런 게 선택권이 없다는 게 좀 아쉽죠.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고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데 그런 부분은 정치권이나 또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집에서 그냥 혼자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앞으로 남은 다가오는 3, 4월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봉수선생의 다음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